원래 800억이 안 넘는다고 했는지 개발비는 속된 가격이라면 실제는 1200억인 넘는 엄청나게 고가의 4월 5일 3대 중소형 전투기라도 우리가 기술을 가진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이자 국산 전투기를 가지는 것 국뽕 솟아오르고 참.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속였다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안 했다는 겁니다. 800억 이하의 전투기라고 했는데 실제는 1200억짜리 전투기라면 속인 거란 말입니다. 뭐 좋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더 큰 대업을 위해 속일 수도 있다고.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첫째, 그럼 수출도 대당 800억 이하로 하는 건가? 미국이나 유럽 어느 나라든 발주자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기업이 자체적인 예산으로 투자해 개발하기도 합니다. 군데 어떤 경우에도 개발비를 원가에 넣어서 단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배당 800억이라는 것이 개발비까지 포함했을 때의 단가인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만약 포함된 단가가 아니라면 정부 투자금 할점 6조는 그냥 투자일 뿐이니까 빼고 카이에서 생산 원가만을 따져서 800억이라면 그 가격으로 수출하는 게 맞나요? 개발비는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으로 다 지불해서 나온 KF-X를 생산 단가만 지불하고 사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개발비까지 포함해서 단가를 측정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 앞으로는 차세대 전투기에 계속 이런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KF-X는 4월 5일 3대 개발비와 120대 양산비 합해서 18.6조 들었으니 유니트 코스트 만대당 1550억인 셈이죠. 5세대 F-35보다 2배 가격을 주고 사는 겁니다. 뭐 우리도 기술을 확보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좋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앞으로 5세대, 6세대 기개발은 어떻게 될까요? 5에서 6세대 전투기로 갈수록 개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테니 5에서 6세대쯤 되면 대당 단가가 얼마나 될까요? 파50처럼 기계야 동남아 국가에 소량 판매하는 수준이라면 결론은 미국 6세대 기체 구매 비용에 비해 3배에서 4배쯤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대가 거듭되면서 거듭될수록 점점 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KF-X의 18.6조 원 한 번은 무리해서 가능했다 쳐도 앞으로 6세대쯤 되면 개발비와 양산비 40에서 50조는 되지. 연간 국방비중 전력 투자비 6회공 다 합해서 기케야 15조. 앞으로 많이 늘어난다 해도 20조 수준인 나라에서 전투기 개발비만 40조에서 50조 투자한다. 과연 이걸 감당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셋째, 그래도 KF-X로 가격 비싸도 뭐 개발한 기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으니 이익 아니냐. 그럼 1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의 컴퓨터를 1000만원에 1000만원에 구입해도 유튜브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도 벌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아니냐라고 한다면 사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KF-X도 좋고 기술 획득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무엇을 하든 간에 수지 타산을 제대로 계산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처음이야 좋아라 덩실덩실 춤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엄청난 비용을 떠안고 국방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방 예산과 고용 예산. 호주가 무기 도입을 하면서 뻘짓을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가령 호주 이지스급 함정은 미니 이지스입니다. 스페인에서 구매하게 되면 6천억 원 정도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걸 무리하게 능력도 안 되는 자국 조선소에서 만들다가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당시 한국이 1조 원의 많던급의 1조 원, 일본이 1조 3천억 수준으로 획득해 있는데 호주는 척당 2조 5천억을 썼습니다. 또 잠수함 획득은 이보다 더 예산을 낭비하였지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면서 굳이 실력이 안 되는 자극업체를 이용해서 생산하다가 구입비의 대략 3배씩 쓰면서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궤도 형장갑차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구매하면 1화 장갑차는 대당 100억도 하지 않을 장비이지만 400대의 5조 5천억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살펴보면 이는 또 엄청난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벌짓은 호주의 업체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한화는 호주의 질롱이란 도시와 협약을 맺었고 진로 등에 있는 산업체들을 이용해서 생산 납품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요? 호주 전역을 전부 조사해서 능력 있는 업체들만 선별해도 성공할까 말까 한데 가급적 진로 농지역 업체들에게 납품권을 주는 게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또 호주 정부는 자국 생산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면 6천억 원짜리를 면허 생산해서 2조 5천억 원이 들었다면 그 돈은 다 어디 갔을까요? 스페인 업체가 가져갔을까요? 아닙니다. 스페인이 가져가는 돈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빨짓한 공장들 납기가 지연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로 들어갔습니다. 즉 국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예산을 뿌려서 취로 사업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지만 이런 생산 건수가 생기므로 양질의 일자리로 예산이 나가는 아마도 국방 예산은 6천억 원이고 일자리 창출 예산이 1조 9천억 원 들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속에 투자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재정 투자로 경기를 일으켜 보려함에 있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수십조 수백조를 그냥 나눠주는 그 예산을 국방비에 더해서 무기도 획득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게 호주의 계산법인 거지요. 우리가 F-35를 사오는 게 KF-X를 사는 것보다 예산이 덜 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F-35를 사오는 수십조 예산은 그것이 그대로 미국으로 가는 것이고 KF-X를 사는 데 드는 돈은 거의 전부가 한국 안에서 투하되어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호주를 참고해서 우리 국방비 도무기 획득에 관한 한 그것들을 국산화 하는 것에도 경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기 국산화 때문에 많은 돈이 들면 그것은 오용부가 일정 부분 기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용 예산 일부가 국방비로 전용될 수 있게 말이죠. 자카르타 포스트 한국과 KFX IFX제 협상에 착수하다. 어제 자카르타 포스트에서 KFX IFX제 협상 착수에 관한 기사를 지난번 타이푼과 KFX IFX 특집 기사만큼 심도 있는 내용이 아닌 비교적 사실관계 위주의 짧은 기사인데 정보 공유 차원에서 그림 파일 형식으로 발제글로 올립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 이놈들 분담금은 안 내고 기술을 날로 먹으려고 나쁜 놈의 동남아 악기들 이라는 반응이 많던데요. 그동안 해외 반응을 추적해왔던 제가 보기엔 그들도 그들 나름의 고민이 있더군요. 그들도 처음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술을 많이 흡수할 줄 알았는데
특히 미국 관련 기술이 한국과는 달리 인도네시아 자국의 경우는 차단된 후 잘못된 계약이 아니가 하는 후회와 함께 그럼에도 깊은 우방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만히 수습하자 대체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근 한국과 카이가 A4 레이더 개발 발표 시제기 조립 시작 등의 정보를 공개하자 인도네시아가 이에 상당한 자극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재협상을 서두르는 한 계기가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CJ-1호기 최종 조립 현장. 커다란 구멍 2개가 뚫린 구조물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나뉘어 있던 세 부분을 한데 모으자 전투기 형상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국산 전투기 KF-X CJ-1호기로 이달부터 최종 조립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달엔 KF-X에 탑재할 에저 레이더 국산 C 제품도 성공적으로 출고됐습니다. 천여 개의 송수신 모델을 작동시켜 다수의 표적을 탐지해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장비입니다. 이처럼 KF-X 개발은 예정된 일정대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F-X 시제기는 내년 상반기 1호기 공개를 시작으로 일단 6대가 제작돼 한 대는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제공됩니다. 이후 5년간 체계 통합과 지상 공중 운용 시험 등을 거쳐 개발을 끝내고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호주에서도 낭부가 날아들었다습니다. 국산 K9 자주포가 호주군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호주군은 자주포 30대 탄약 운반 장갑차 10대 등을 사들일 예정인데 사업 규모는 1조 원가량입니다.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40km 분당 최대 8발까지 발사할 수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 자주포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핀란드와 노르웨이 최근엔 인도, 에스토니아 등 수출 대상국이 연일 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최종 조립 K9 자주포 수출 K 방산의 단비 한국형 전투기 KF-X가 최종 조립에 들어가면서 사업 착수 20년 만에 시제기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국산 K9 자주포는 호주 수출이 임박해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의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전투기의 형상을 갖춘 동체가 보입니다. 부분적으로 조립된 주날개와 뒤통치를 결합하는 CJ-1호기 조립 작업.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이 본격 시작된 지 올해로 20년. 전투기 기술 국산화 과정에서 선진국이 이전을 꺼렸던 A4 레이더까지 개발에 성공해 가장 큰 난관을 넘었습니다. CJ-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산 자주포 K9도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단독 후보로 선정되고